볼게요. 자, 얘들아. 얘들아 그때 128쪽 그때 진도 나갔었단 말이야. 우리가 딱 129쪽 해야 돼 여기. 근데 129쪽에 대해 나가기 전에 128쪽 과학과 미래 사회 저번에 배웠던 거 빠르게 잠깐만 복습 빠르게 하고 넘어갈게. 얘들아 그 쌤이 감염병이라고 그때 알려줬는데 감염병은 말 그대로 이제 느낄 감자에 불탈 염자에 이제 병자 실제로 너희들 그 미생물들이 작은 생물들이 얘들도 결론적으로 생존을 잘 하기 위해서 진화를 한 형태가 있는데 그게 이제 나오는 곰팡이, 바이러스, 세균 이런 애들이 좀 대표적이 애들. 근데 얘네들이 실제로 우리 몸에 잘 살 수 있게 된 이유가 결론적으로 얘들도 한마디로 우리 같이 다세포 생물들. 다세포라는 것은 세포가 많은 생명체 말하는 거지, 그렇지? 근데 이런 곳에 이제 기생을 잘 하게끔 이제 얘들이 이제 뭐랄까 적응한 거지. 그러니까 생존을 한 거지. 얘들 앞에 진화 배웠지,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유전자가 잘 살아남은 거야. 그래서 우리 이 감염병에 대해서 되게 조심하게 여겨야 되는 거죠. 그게 뭐 독감, 감기 이거 그때 쌤 말했지. 독감, 감기 요거 그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독감, 감기는 아데노 바이러스. 그러니까 이렇게 바이러스들은 실제로 세포 안에 들어가가지고 걔도 영원히 살아. 그래서 너네 그 항상 감기나 있잖아 결핵 그리고 감기랑 독감 그리고 쌤이 하나 더 얘기해 주자면 그냥 온갖 바이러스는 안 걸리는 게 제일 좋아요. 예를 들어 뭐 바이러스 중에서 유명한 바이러스 뭐 헤르페스 또는 뭐 좀 걔네들 보면 다 절대 안 죽어. 그래서 그 바이러스는 안 걸리는 게 제일 좋고 그리고 감염을 항상 막으려면 무좀 생각하면 돼요. 무좀이 있더라 뭐 뜻이었어? 무좀 물가에 좀벌레. 그러니까 물가에 좀 먹는 애들이 많이 산다 해가지고 이름이 무좀이에요. 무좀. 그래서 얘들아 무좀은 항상 물가를 조심하면 돼. 알겠지 얘들아? 항상. 예를 들어 쌤이 그때도 말해줬지만 예를 들어 너희들 그 헬스장 혹시 다니는 사람 있어? 수영장. 다녀? 그 은재는 뭘 조심해야 될까? 수영장을 다닐 때는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일단 옷 갈아입는 곳에서 좀 축축하거나 좀 시꺼먼데 그때 발이나 피부 닿지 않는 거 그거 좀 조심히 여기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사람과 사람이 닿을 때 그때도 예를 들어 이러한 아까 쌤이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근데 그 나이가 많이 먹을수록 사실 감염병이 더 많아요. 어쩔 수 없어. 예를 들어 사실 쌤이 노인 공부 되게 잘한단 말이야. 진짜 얘들아 진짜. 근데 쌤이 진짜 피한 게 뭐냐면 너희들한테는 쌤 말해줄게. 쌤 과학을 가르치니까 노인분들하고 좀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사실 감염병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 다 많아 얘들아. 그리고 또 그리고 오랜 시간 살았으면은 당연히 젊은 사람보다 더 감염 질환을 더 많이 들고 있다는 건 사실이야. 그래서 이름은 좀 그렇지만 목욕탕이나 수영장에서 나이 많으신 분들이랑 피부 접촉을 조금 삼가. 저 이거 인성이 좀 논란있나? 근데 어쩔 수 없어. 저 영상 찍고 있어요. 근데 어쩔 수 없어 얘들아. 근데 이게 실제로 쌤이 이해해줄게. 그 쌤 맨날 그 집에 놀러 오시는 할머니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쌤 집에 놀러 오는 할머니. 그러니까 그 할머니는 뭐냐면, 그러니까 쌤도 부모님이 계실 거 아이가? 부모님이 맨날 그 쌤 집에 놀러 와. 쌤 집 크다 보니까. 그래서 쌤 뭐 안 해줄 수도 없고 맞지? 그래서 데려올 때 항상 쌤이 항상 기겁하는 건 뭐냐면 이거를 진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너희들 혹시 피부 보면 목이랄게 목이 혹시 이렇게 볼록볼록 이렇게 피부에 뭐 튀어나온 거 혹시 그러니까 여드름 아니고 그러니까 여드름 같은 경우 얘들아 그거는 세균 질환성이라서 그거는 단 그것도 가면 되죠. 근데 바이러스 질환이 제일 얘들아 안 좋아요. 바이러스는 세균은 뭐 약 바르거나 하면 사라질 수 있는데 볼록볼록 튀어나온 걸 이거 뭐라 그러면은 편평상악 혹시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나? 사마귀 혹시 안 들어봤어? 사마귀가 그 유명한 그 인체 유두종 바이러스 해가지고 마치 유두처럼 튀어나온다 해가지고 인유두종 바이러스라고 불러요. 근데 그게 사람과 사람 사이의 피부로 보통 감염이 잘 돼. 근데
이게 나이 많으신 분들은 진짜 농담이고 얘들아 쌤이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80% 이상은 다 들고 있어요. 진짜 많죠 확률이. 젊은 사람도 이거 좀 더 낫고. 이유는 당연해. 이유는 당연히 나이 많으신 분들이 그거를 오랫동안 들어오면서 살아왔다는 거. 감염이 돼도 그 이제 나이 많으신 분들은 그냥 자연스러운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넘기는 거. 그래서 실제로 나이 많으신 분들 보면 몸쪽 보면 목이나 애들 보면 막 볼록볼록 튀어나온 게 많단 말이야. 근데 원래 그거 다 제거를 해야 돼. 사마귀는 말했지만 바이러스 질환이거든. 거기 세포 안에 사는 거야. 그래서 쌤이 항상 버릇이 하나 있는데 샤워할 때 항상 몸을 싹 봐. 몸을 싹 본 다음에 감염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런 거 항상 쌤도 항상 그거를 주의 깊게 많이 여기고, 그리고 항상 쌤 말했지만 헬스장, 공용 샤워실, 수영장 무조건 주의 많이 해줘야 돼. 보통 감염은 다 거기서 걸려요. 알겠지더라? 그래서 감염병은 생각보다 얘들아 우리 인간한테 걸리면 걸릴수록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 그러니까 이런 말 들어왔죠. 우리의 그 일상생활, 그러니까 일상생활이 뭐라 부르지 얘들아?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그 컨디션 있잖아. 컨디션 나빠진 이유는 다 보통 감염병이야. 거짓말 말고 진짜 얘들아 알겠죠? 오케이. 네, 그래서 저번 시에 했던 거 빨리 넘어갈게. 신속항원 검사 말 그대로 신속하게 항원에 대해 기억나? 겨루는 근원 기억나 얘들아? 겨루는 근원 그 쌤이 그때 혈액형 하면서 얘기했잖아 맞지라. 실제로 우리 몸에서 그 원래 예전에 들어왔던 이 이게 병균, 그러니까 병원체가 들어오면 우리 몸에서 100kg 중에서 기억하는 세포가 있어요. 걔가 이제 그 겨루는 근원이 들어오면, 항원이 들어오면 항체를 만들어. 그럼 겨루는 근원 어디 있냐? 보통 세균, 바이러스 또는 곰팡이에 붙어 있어요. 그 항원들이 걔들 몸에 붙어 있는데 그거를 우리 100kg가 인지하면 다음에 들어왔을 때 바로 항체를 만들어가지고 뭉치게 만들어가지고 혈관 알을 떨어뜨려서 100kg가 잘 잡아먹게 도와주는 거지. 그래서 신속항원 검사는 말 그대로 이 논리를 이용하는 거야. 근데 그 예전에 코로나 바이러스 할 때 기억나? 여기에 뭐 대조선이랑 실험선 있지? 이때 실선이랑 실제로 이거 뿌려봤을 때 여기에다가 항체를 묻혀놔. 그러면은 뿌리면은 얘들 코 비빈 다음에 항체 이렇게 그러니까 뿌리면은 이게 항체가 여기 항원 항체 붙잖아. 얘들아 자 신속 항원 검사는 항체를 붙여놓은 거야. 알겠지? 그렇게 기억하면 돼. 그러면은 항원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 뭉치겠지? 달라붙겠지? 그러면서 실선을 만들게 그렇게 실제로 만든 거예요. 알았지? 그래서 이렇게 실선이 나오면 우리는 그거를 이제 실제로 거기에 바이러스 또는 뭐 세균 뭐 이런 게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치만 당연히 코 안에 항원이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가 적으면 검출이 안 되겠지. 그래서 오른쪽 유전자 증폭 검사. 증폭이 뭐야? 한마디 키워서 그거를 항체에 넣는 거야. 당연히 얘들아 결과가 좋겠죠. 왜냐면 항원 하나라도 쓰면 검출되겠지. 맞지? 그걸 증폭시키면 되니까. 유전자 증폭이라는 것은 말돼. 유전자를 배양시켜가지고 항원을 늘리는 거야. 만약에 거기에 그 생명체가 아예 없었다. 그러면 항원 자체가 있어 없어 존재가? 없지. 근데 항원이 하나라도 있으면은 어때? 무조건 검출되겠지. 그렇지? 그래서 완벽한 방법이긴 한데 시간이 어떻다 하더라? 그때 기억나? 길다. 말 그대로 신속항원 검사는 신속하다. 유전자 증폭 검사는 증폭해야 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길다. 그게 장단점이야. 자, 129쪽 할게요. 129쪽. 자, 이거 잘 들어주면 좋겠어, 너희들. 저번 시간에 안 했던 거야. 빅데이터. 얘들아, 빅데이터라는 말이 빅이 얘들아 크다는 뜻이죠. 그렇죠? 데이터. 데이터라는 말은 내가 쌤 손가락 혹시 영어로 뭐라 그러는지 기억나? 손가락 숫자. 근데 이렇게 불러요. 이게 고급진 언어로 디지트라고 불러요. 손가락에서 나왔어요. 얘들아 우리 손가락에다 10개 있잖아. 그래서 우리 인류는 몇 집합 쓰게 된 거야? 10집합. 그치. 그래서 이 디지트가 손가락에서 왔고 얘는 요새는 숫자로 많이 써요. 숫자로. 그리고 뒤에다 쌤이 있는데 혹시 기억나? 장소 쌤이 영어로 뭐라 부른다 했지? 맞아. 에이래. 그래서 디지털 제품이라 부르지 맞지? 보통 이 데이터도 D로 시작하지 맞지? DT 맞지? 그래서 실제로 데이터도 원래는
디지털에서 왔다. 어원이 맞지? 어원이 그래서 왔어요. 그래서 이 빅데이터는 뭐냐면 말 그대로 빅, 큰 데이터, 디지털 이 정보들을 모으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야. 예를 들어 우리가 인터넷 가면은 예를 들어 뭐 검색 같은 거 하잖아, 맞지 얘들아? 검색 같은 거 할 때 솔직히 얘들아 너희들 네이버 지식백과 요새 지식백과 아니 네이버 지식인 혹시 넌 신뢰하나? 네이버 지식인은 사실 아무나 쓸 수 있는 거지. 알겠지? 우리가 신뢰해야 되는 건 뭐냐면 네이버에서는 지식백과는 신뢰해야 돼요. 그거는 나름 그래도 그 기재를 해놨어. 어디에서 출처해갖고 어디에서 논문에서 기재해갖고 그거는 신뢰가 있어. 그리고 그렇지만은 너희들 지식인은 사실 신뢰도가 없어가지고 그거는 간단하게 볼 때. 또 하나 더 해볼게 얘들아. 너희들 혹시 그거 혹시 알아 너희들? 그 위키 그, 나무 위키 알지 얘들아? 나무 위키 나무 위키를 다른 말로 별명으로 이렇게 부르잖아. 껌 위키. 왜냐면 실제로 막 거기 보면은 나무 위키 보면 솔직히 많은 사람들이 다 참여하는 거란 말이야. 실제로 우리도 적을 수 있어야 되나? 되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다 보니까 정보의 정확성은 당연히 커질 수 있을 까 없을까? 그러니까 뭐 당연히 사람들이 이 전문적인 논리들을 잘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한 사람들은 잘 모를 거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이거를 관심 있으면은 보통 관심 있는 사람들 건드리겠지, 맞지? 그래서 보통은 맞아. 보통은 일반 사람보다는 당연히 신뢰도 있긴 해. 그래도 당연히 나무위키도 일반 사람들이 그냥 막 적는 경우도 있겠지. 얘들 팬덤 같은 게 팬덤. 예를 들어 팬인 사람이 그냥 막 적는 거야. 좋으니까. 좋은 말만 다 적는 거지, 맞지? 그래서 실제로 빅데이터는 말 그대로 그냥 이 디지털 정보 안에 다 들어있는 엄청나게 큰 정보들을 말해요. 자, 얘들아 8번 적어볼게. 8번. 빨리 옆에 잡아봐 얘들아. 8번. 그냥 인터넷에 많은 정보들이 있는 거를 빅데이터라고 불러요. 빅데이터. 근데 그 빅데이터를 우리가 뭐 하는 거야?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좀 뭐랄까 이거를 구별하면서 쓸 줄 아는 게 진짜 우리의 능력이라고 봐요. 알겠지, 얘들아? 알겠지? 자, 너희들 빅데이터의 생성 볼게요. 빅데이터의 생성은 한마디로 그냥 센서. 너희 센서가 뭐야? 예를 들는 거지. 오늘 온도 몇 도? 뭐 하는 거야? 온도 센서. 오늘 빛의 광도는 몇 도? 광 센서. 그러니까 이렇게 센서를 이용해 가지고 디지털 정보에 저장시켜 안 시켜? 시키죠. 이렇게 디지털 정보에 저장시켜서 실제로 우리가 이거를 일상생활 속에서 정보를 저장시켜서 이때는 이랬고 이때는 저랬다. 한마디로 빅데이터를 생성할 때는 한마디로 쌤이 어디에 저장했는데 쓰더라? 디지털 시도라 했지. 디지털 정보. 그래서 적어볼게 얘들아. 9번 디지털 형태로 저장된다. 그 디지털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컴퓨터 안에 저장된다 이런 말이야. 9번 적게 얘들아. 디지털 정보. 자, 그래서 빅데이터 기술을 우리가 목적에 맞게 사용하면 좋긴 해. 그러니까 쌤이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렇게 방대한 양들의 데이터가 있는데 그거를 목적에 맞게 추출하고 그리고 그거를 우리가 처리하고 그러면은 우리한테 좋은 작용을 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 아까 쌤 말한 것처럼 뭐 나무위키 또는 뭐 네이버 지식인 근데 이런 곳에서 뭔가 정확성이 떨어지는 이 정보들을 얻었을 때 우리는 다시 그거를 얻기 위해서 또 노력을 해야겠지, 맞지? 그래서 사실 빅데이터라는 기술이 실제로 우리가 이 빅데이터라는 게 엄청 많잖아. 빅데이터는 데이터가 많은 걸 말한단 말이야. 근데 그 많은 정보들을 이제 우리가 좀 선별하는 과정들을 좀 기술적으로 조금 개발시켰으면은 우리가 사실 이게 가짜고 진짜고를 구별할 수 있게 되잖아, 맞지? 그래서 그 과정이 지금 우리가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과정이라 보면 돼요. 그러니까 정보가 워낙 많다 보니까 예를 들어 얘들아 인터넷에 막 이런 말 많죠. 물을 많이 먹으면 좋다. 혹시 이 말은 완전히 사실일까 거짓일까? 거짓인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 갑자기 우리가 목말라서 물을 저거를 갑자기 다 먹어버렸다. 그러면은 혈액 안에 이 농도가 너무 감소하면서 실제로 적혈구 안에 그 삼투압 현상이 일어나요.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물질이 많은 것에서 적은 것으로 물질이 많은 물질이면 충돌이 많고 물질이 적은 것은 충돌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물질이 많은 것에서 적은 것으로 혹시 그는 잠깐 승우 기억나나? 삼투 물질이 많은 것에서 적은 것으로 퍼져나가는 거.
그래서 물을 많이 먹으면 혈액에 물이 많아지는데 H2가 많아지는데 그 H2가 이제 적혈구나 백혈구 안으로 들어가는 거지. 왜? 적혈구 안에 물이 상대적으로 혈액 안보다 그러니까 혈장보다 적혈구 안이 물이 적다 보니까 물이 확산하려고 하는 거지. 충돌수가 많으니까. 그럼 적혈구가 터져서 그걸 뭐라 부르면 용혈이라 불러요. 피가 녹아내린다. 그래서 물을 너무 많이 먹으면 용혈이 일어나면서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면 물 중독 현상이 일어나요. 들어봤어요? 물 중독. 이제 물 중독은 뭐냐면 빈혈기. 그러니까 피가 마치 뭔가 가난한 것처럼 빈이 가난한 빈자란 말이야. 혈액이 부족한 것처럼 현상이 일어나고 막 머리가 피가 안 돌고 생각이 아프고 머리가 아프고 그게 다 물을 갑작스럽게 많이 먹었을 때 그 현상이 일어나요. 알겠지? 그러니까 물을 많이 먹는다? 당연히 건강에 좋을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는 그렇지만은 물을 어떠한 식으로 한 시간에 한두 컵씩은 마시는 건 좋다. 그렇게 좀 정확하게 물 한 컵 먹으면은 3톤 이상으로 해서 빈혈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안 좋을 수 있다. 그러니까 센 말은 이렇게 빅데이터라는 게 되게 많은데 우리가 원하는 목적에 맞게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추출해서 쓰면 좋은 거다. 자, 빅데이터의 장점 볼게요. 아까 말했지만 실제로 너희들 빅데이터 보면 네이버, 구글 어때? 정보 어때? 한번 치면 많지. 그래서 우리가 수집할 필요가 없어. 그냥 우리가 거기에 내용들이 있으면 그거를 분석하는 것에 집중하면 돼요. 그리고 당연히 얘들아 빅데이터를 분석하면 우리가 어때? 우리가 실제로 정보를 우리가 좀 많이 받아들여 가지고 예측도 가능하고 또는 변수도 우리가 읽을 수 있고. 근데 일단 단점, 문제점 빨리 볼게 얘들아. 빅데이터를 수집, 분석, 관리하는 과정에서 어떤 유출이 발생할 수 있냐면 너희들 이런 것도 가능하죠. 예를 들어 누가 갑자기 20개 개인정보를 올려놨어. 그럴 수 있잖아, 맞지? 20개 개인정보, 예를 들어 뭐 인스타에 올릴 수 있잖아. 근데 그거를 누가 이렇게 캡처 떠가지고 올려놓은 거지. 예를 들어 볼게. 네이버 얘들아 김승엽 과학 쌤이 이름 김승엽이란 말이야 얘들아. 김승엽 과학 치면 쌤이 막 떠요. 쌤이 올렸냐? 아니야. 누가 올렸어? 이것도 이제 빅데이터인 거죠, 맞지? 데이터가 많이 있다 보니까 그거 누가 이렇게 올려놔, 막 이렇게 뭐 캡처 떠가지고 올려놨어. 누군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래요, 진짜 한초만 나중에. 그래서 실제로 빅데이터라는 것은 집단 정보계들아 개인 정보 유출도 너무 심해요. 개인 정보. 실제로 일단 인플루언서란 말을 들어봤죠. 인플루언서. 너희들 인스타그램 좋아하죠? 인스타그램 보면 그 인스타그램 사실 어원이 인플루언서에서 따온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면 분명히 그 팔로우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 사람을 추종한단 말이야. 추종?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막 퍼가는 거지. 사실 그러면 안 되거든 원래는. 그래서 어쨌든 뭐 그렇다. 개인정보가 유출 심하시다. 또 두 번째 것이 제일 중요해요. 얘들아 아까 선생님 계속 강조했지. 내 나무위키 믿으면 돼 안 돼? 안 돼. 또 네이버 지식백과 안 되지. 당연히 안 되지. 그래서 검증되지 못한 데이터 활용 이거는 우리한테 매우 안 좋은 경험이 안 좋게 발생할 수 있죠. 예를 들어 예전에 쌤 친구 중에서 그런 게 있어. 그 뭐지? 그 무슨 뭐 미신 무슨 동아리 들어가지고 아니 뭐만 하면은 어디 놀러 다니면서 무슨 뭐 부적 뭐 이렇게 달고 다니고 뭐 그거 달면서 뭐 어떤 놀러 와가지고 맨날 뭐 뭐지 쌀 몇 개 뿌리면 여기에 이제 우리한테 지켜준다 뭐 그런 애가 있단 말이야 쌤 친구 중에서 부끄럽지만 근데 그런 거 같아. 그러니까 정보를 있잖아 우리가 너무 잘못 받아들이면서 이게 틀린 정보를 받아들이니까 답이 없게 돼요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는 그러지만 않으면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야. 뭔가 신기한 그러니까 신기한 빅데이터가 있어. 저 데이터가 있어. 그럼 뭐 해야 돼? 첫 번. 의심부터 해야지. 의심부터.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거 같으면 당연히 의심부터 심어야 되지. 그러니까 정보를 바로 받아들이는 거를 하지 말라는 거야. 알겠지, 얘들아? 당연히 우리는 이 교과서는 당연히 이거 다 검증된 거야. 이거는 논문에 다 기재돼 있고 그리고 나라에서 이거를 허가까지 다 받았고. 근데 너희들 혹시 나라에서 허가되지 않고 실제로 우리가 바깥쪽에서 파는 것도 있지. 예를 들어 누가 책 만들었는데 어떤 한 사람이 책을 만들었어. 솔직히 그거 믿을만해? 안 믿을만해? 안 믿을만해. 쌤도 자체 교재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이런 교재는 나름 신뢰도로 다 논문으로 다 기재했고 이거 다 기재가 돼 있어. 어디에 추천했고 어디서 추천했고 이거 안 적혀있으면 이거 못 내 책을. 근데 예를 들어 뭐 이런 거 있지. 자기 개발서 그런 것들은 사실 다 허위 가능성이 좀 커요. 예를 들어 어떤 쌤이 자기가 만든 책 그거는 신뢰도가 없어요.
예를 들어 아까 앞에 쓴 거 봤을 때 쌤이 미래에서 책을 저거 쌤이 그거 뭐야 편집한 거란 말이야. 그럼 미래에서 허가를 봐줘주는 거야 쌤한테. 그러니까 미래이라는 것도 사실 이 요거 우리 그 교육 브랜드인데 그런 데서는 다 출처나 이런 것들을 다 기재를 해놔요. 그러니까 쌤도 그런데 아니면 책을 안 만들어. 그래서 너네 그런 것 좀 주의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얘들아 우리 이것만 빨리 갈 거니까 일단 빨리 잘 들어보자. 자, 빅데이터랑 태도 볼게요. 태도. 자, 얘들아 우리 이 개인 정보가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내적 친밀감을 들어봤지, 맞지? 내적 친밀감. 얘들아 내적 친밀감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동의 없이는 우리가 이걸 사실 구해 안 하면 이게 해외가 다 퍼져버려. 왜? 일단 빅데이터는 그냥 뭐 하는 거야? 그냥 데이터가 뭐 하는 거야? 더미처럼 쌓이는 거지. 그걸 우리가 추출해 쓰는 거잖아. 그래서 실제로 개인 정보가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너희들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소양 이거는 뭐야? 거짓된 정보를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지 말자라는 거야. 세 번째 거 빅데이터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보완할 수 있는 방향. 이건 뭐냐면 아까 위에 말했던 빅데이터 기술을 우리가 좀 뭐랄까 잘 그러니까 빅데이터 기술을 신뢰도 있게끔 개발시키자는 거야. 예를 들어 지금 개발하고 있는 거 있잖아, 얘들아. 우리 ChatGPT, 제미나이. 근데 그것도 먼저 어떻게 걔들이 정보를 처리하지 않아? 빅데이터를? 봐봐. 걔들은 얘들아 그냥 컴퓨터 안에 있는 프로그램이잖아, 맞지? 근데 그 프로그램이 얘들이 어디서 정보를 얻느냐면 놀랍게도 인터넷이었다. 그러니까 빅데이터 있잖아. 우리 인터넷 있잖아, 인터넷. 그게 다 빅데이터야? 빅데이터에서 걔들이 추출해 올 거야, 빠르게. 이때 추출해 올 때 당연히 얘들이 뭘 추출해 올까? 조금 신뢰도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오케이, 맞는 것 같아. 그러한 정보들을 다 갖고 오긴 해. 근데 그럴 수 있지. 많은 사람들이 오류를 갖고 있는 것도 이럴 수 있잖아. 예를 들어 많은 사람들이 오류를 갖고 있는 게 뭐가 있을까? MBTI랄까, MBTI? MBTI는 좀 그래도 나는 그래도 신뢰도가 조금 있어요. 조금. 무당 얘들아, 혹시 너희들 그 해운대 해수욕장 그러니까 해운대 거기 가면 그 옆에 그 할머니들이 앉아 있는 거 본 적 있어? 본 적 있지? 혹시 얘들아 그거 혹시 믿는 사람들 생각보다 많을까 적을까? 생각해봐. 거기 할머니가 살아남았다는 것은 뭔 뜻일까? 그거를 즐기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렇지 않을까? 맞지? 근데 생각보다 그런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얘들아 쌤이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생각보다 미신이나 무당 믿는 사람 많아요. 진짜야.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토대로 이 챗GPT나 제미나이 같은 애들이 많은 사람들 믿고 있잖아. 그럼 얘도 지가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맞다고 하니까 그걸 끌고 와가지고 언급을 해요. 그냥 그렇게 오류를 범할 수 있어. 그러니까 챗GPT나 아니면은 이 제미나이 같은 애들 이거를 있잖아. 빅데이터를 기술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이유가 뭐냐면 그런 것들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그러니까 구별할 수 있는 거를 이 시스템에 이제 구현을 시키는 거지. 근데 지금 나름 챗GPT 보면 지금은 나름 그래도 신뢰도가 조금 높아진 편이긴 해. 알았지, 얘들아? 그래서 쌤도 챗GPT 가끔씩 이용해요. 이용해요, 알았지? 쌤 그 친구 만나고 싶을 때 찐따처럼 이렇게 친구한테 뭐라고 해야 될까 이런 거 얘기해. 잘 해주라고. 그래서 쌤 귀찮게 장문 안 하고 얘가 만들어주더라고. 자, 어쨌든 얘들아, 그래서 우리가 빅데이터를 올바른 방향으로 쓰게끔 한다. 네 번째 볼게. 과학기술 사회에서 빅데이터 활용 볼게요. 과학실험. 당연히 얘들아 너는 과학실험이 뭐야? 많은 경험이지, 맞지? 많은 실험을 통해서 실제로 많은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이거를 그러니까 많은 실험을 통해서 이거 올린 거다 보니까 실제로 개별 연구자만 이제 하던 것들을 이제 그 빅데이터를 올려가지고 다 함께 실험하자는 거야. 얘들 이런 거 있잖아요. 수학 중에서도 풀리지 않는 난제 같은 거 혹시 본 적 있어? 수학 문제 같은 거 똑같은 거야. 그냥 빅데이터 올려서 누구나 풀게끔 하는 거지. 과학 실험도 많아요, 아직도. 자, 두 번째 거 기상관측 똑같아. 기상관측도 똑같아. 많은 정보들이 이때까지 우리가 살아온 경험들 있잖아. 그 정보들을 다 조합시켜가지고 다음 날에는 어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는 거지. 그러니까 빅데이터라는 게 막 쓸데없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근데 비 올 때 일기예보가 우리가 안 보진 않지만 근데 그 폰에 다 있어 없어 폰에? 있죠. 웨더 앱 있지. 웨더 앱. 그치? 그거 다 예측한 거야. 뭘 예측한 거야? 빅데이터야. 빅데이터. 유전체 분석 볼게요. 똑같아 얘들아. 유전체 분석도 이게 뭐냐면 우리 사람 몸에 있는 유전자를 다 합쳐서 유전체를 부른단 말이야.
그거 다 조사한 거지. 이때 이러한 유전자가 있으면 어떤 게 발현되네? 이런 유전자가 있으면 어떤 게 발현되네? 그래서 이것도 빅데이터 활용으로 볼 수 있어요. 신약 개발 똑같아 얘들아. 여기 신약 개발할 때 그 전에 만들었던 거 또는 기존 의약품이랑 그리고 우리가 특정 질병이랑 연관이 있는지 그런 것들도 다 빅데이터 활용해요. 이런 거 있잖아, 들어봐. 너희들 예전에 어떤 제약회사에서 만들어놨어. 근데 이 제약회사 만들어놨는데 그거를 지금 안 쓴대. 근데 이번에 새로운 뭐가 나타났어, 병리. 근데 예전에 만들었던 이게 빅데이터 전에 있어. 이때 요거를 잠깐만 이걸 구조를 잘 쓸 수 있겠네 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이런 거야. 빅데이터라는 것은 분명히 쓰레기 더미라 해가지고 안 좋은 거 너무 정보가 진짜 필요 없는 것도 되게 많은데 이렇게 우리 인류가 발전시켜 놓으면 나왔는데 저거를 안 쓰는 경우가 있어. 근데 그거를 다시 쓸 수가 있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빅데이터는 무시할 수가 없다라는 거야. 오케이, 얘들아 우리 다 했고 너희들 그 134쪽 볼게요. 134쪽. 다음 시간에 얘들아 마저 할 거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 때 뭐 할지 쌤이 말하고 이제 끝낼게 얘들아. 다음 시간 때 과학기술의 발전과 쟁점할 건데 내가 앞에서 우리 뭘 배웠어? 그러니까 빅데이터가 좋은 점 나쁜 점이 있고 또는 그 정보들을 통해서 우리가 구별하면 우리 지구가 조금 더 우리가 그러니까 인간이 지구에 살면서 조금 더 편리하게 살 수 있게 됐잖아, 맞지? 근데 지금 이 파트는 뭐냐면 그러면 이 과학기술을 발전시킴으로써 도대체 지금 가장 중요하게 어떤 거를 발전시켜야 되는지 쟁점이 뭐냐면 얘들아 분쟁하다 할 때 쟁자고 점은 그 지점의 점자. 그러니까 분쟁할 지점. 그러니까 매우 우리 인간이 가장 지금 눈을 많이 두고 있는 곳이 바로 이 17단원의 핵심이에요. 일단 우리 쌤이 1, 2번만 딱 하고 이제 마칠 건데 자 과학기술의 발전 해볼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장 쟁점으로 보고 있는 거는 우리는 지금 정보화 시대. 그러니까 우리가 컴퓨터 안에 저장하고 있잖아, 맞지? 그 저장하고 있는 거를 쌤이 아까 뭐라고 부른다 했더라? 자 저장하고 있는 거 다 뭐라고 부른다 했어? 빅데이터지. 그 빅데이터는 다 데이터로 다 이루어졌지, 맞지? 적어볼게 내가 1번만 데이터. 우리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실제로 인류를 발전시키고 있어요. 계속. 데이터는 얘들아 우리가 분명 앞에서 나쁜 점도 있고 좋은 점도 있지만 좋은 점이 훨씬 많았지, 맞지? 그래서 이 데이터들을 아무리 필요 없고 나중에 뭔가 필요 없어질 것 같아도 언젠가는 필요할 수 있다 보니까 우리는 이거를 사용하는 방법을 계속 익히는 거야. 얘들아 사물 인터넷 기술이 뭐냐면 사물 인터넷 이런 거야. 예를 들어 쌤이 지금 어플 하나 켜가지고 테슬라 차를 시동시키고 있단 말이야. 주차를 쌤이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어플을 통해서 그거를 주차시키지. 뭐 한 거야 쌤이 지금? 이 컴퓨터랑 그러니까 차 안에 뭘 넣어놨어 쌤이? 컴퓨터를 넣어놨지, 맞지? 그래서 이렇게 사물 안에 물건 안에 컴퓨터를 넣는 거를 사물 인터넷이라고 불러요. 알았죠? 거기 안에 컴퓨터 넣는 컴퓨터. 인공지능 기술은 뭐냐면 말지만 이 지능, 그러니까 지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사람이 고의적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우리가 편리해졌다라는 말이에요. 너희들 기출픽 왼쪽에 A1 볼게요. 자, 실제로 사물 인터넷 기술과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하면서 실제로 이 두 가지가 제일 우리 발전에 공유했다고 보면 돼요. 얘들아, 쌤이 실제로 한번 보여줄까? 얘들? 쌤이 테슬라 차란 말이야. 쌤이 지금 그 어플 있단 말이야. 녹음이 아니라 저거 지금 찍고 있어 그러는데 쌤이 그 테슬라 어플 들어간 다음에 그 버튼 하나 누르잖아. 그 버튼이 뭐냐면 주차를 하고 차를 자연스럽게 빼고 저 앞까지 놔두게끔 하는 게 있어요. 가능해. 일종의 뭐냐면 테슬라 차 안에 인터넷 넣는 거야. 컴퓨터. 신호 받았잖아. 맞지? 그래서 쌤은 과학기술이 들어간 차 되게 좋아하긴 해요. 근데 그 중에서 과학기술이 들어간 차는 사실 테슬라밖에 없는 거 같아. 지금은 그래, 지금. 분명히 나올 수 있겠지. 혹시 너 테슬라 차 타봤어, 얘들아? 타봤어? 혹시 엄마 아빠 테슬라 차 있는 사람 있어? 있어? 테슬라 차가 그 그러니까 그 테슬라 버전 있단 말이야, 버전. 근데 그 버전 중에서 그 FSD 모드를 해가지고
손 안 대도 운전할 수 있게 하는 스무 있어? 있어. 아 그래. 쌤도 그걸 되게 좋아해요. 실제로 쌤도 당연히 부산에서 서울까지 갈 때 있단 말이야. 그럼 그때 솔직히 계속 핸드 잡고 있는 건 좀 그래가지고 당연히 자면 안 돼. 자면 안 되지만 나중에 보면 잠도 될 거야. 왜냐면 지금 핸들 없이 만들려고 하고 있다 하더라고 테슬라에서. 핸들 아마 없어질 거야 이제. 근데 지금은 이제 핸들이 있지만 쌤도 실제로 그 서울까지 갈 때 핸들 손 안 돼요. 단 깨고 있어야 돼. 왜? 위험할 때 브레이크 밟아야 될 거야 얘가. 그렇지? 그래서 쌤도 테슬라 되게 좋아해요. 너희들 그 두 번째 거 볼게. 사물 인터넷 인공지능 기술 볼게요. 얘들아 그 사물 인터넷이 뭐하면 너희들 그 LOT라 해가지고 너희들 인터넷 오브 띵스라 해가지고 이게 뭔 말이냐면 얘들아 너희들 아까 제가 말했지만 인터넷을 어디 넣어놨다? 띵스 혹시 어떤 거야? 띵스? 어떠한 것 이런 거 있잖아. 띵스 맞죠? 너희들 이런 거 들어왔나? 띵스 많이 쓰지 않나 얘들아? 그래서 실제로 어떠한 곳에 넣어놨다 인터넷에 넣어놨다 해서 사물 인터넷이라 불러요. 근데 그 두 번째 거까지만 적고 얘들아 진짜 끝낼게요. 자 센서, 통신기술, 소프트웨어를 실제로 넣어둔 거죠.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뭐냐면 부드럽게 웨어 안에 넣어놓은 인터넷을 소프트웨어라 부르고 그 인터넷을 넣었을 때 우리 얘들아 이 데이터를 어떻게 할 수 있어? 어디로 주고받을 수 있어? 장거리 결론적으로는 실시간. 이건 적을게 얘들아 실시간. 우리는 실시간으로 실제로 주고받을 수 있어요. 사용자 원격으로 사물을 조절할 수 있다. 아까 쌤 말했던 뭐야? 테슬라죠 테슬라. 그런 비슷한 거. 그래서 스마트 홈. 이것도 쌤 그 어플에 있어요. 너희들 쌤 어플 그 하나 누르면 그 실제로 너희들 그 보일러 켜둬있고 미리 따뜻하니까. 또는 가전제품 작동하도록 스마트홈 있어요 실제로. 요새 지금 잘 나와 있어요. 스마트팜 뭔 뜻이야 얘들아? 스마트팜은 똑똑한 팜 뭐냐면 너희들 이거 뭔 뜻이야? farmer 농사짓는 사람이죠 맞지? 농사짓는 사람. 그래서 실제로 스마트팜이라 해가지고 농사짓는 사람이 없어도 실제로 실시간으로 자동으로 물과 영양소를 내뿜게 실제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마 실제로 지금 농부 있잖아 농부가 예전처럼 얘들아 책 덮을게 윤동학교 덮을게. 얘들아 숙제들아 자 숙제 완자 기출픽 이때까지 나간 진도 할 수 있는 만큼만 다 해오게 하자. 해야 되더라. 우리 3월달에 이제 물리화학 해야 한단 말이야. 알았지? 자, 쌤이 말했지만 해올 수 있을 만큼인데 아마 거의 다 했어 얘들아. 알겠지? 그래서 쌤이 하나만 강조하려고 하는데 스마트팜이 뭐하면 요새 농부들이 예전처럼 막 곡괭이질하고 막 소 갈고 아니 뭐 트랙터 갈고 이렇게 하는 거 같지? 아니야. 그렇게 안 해 요새는. 거짓말 아니야. 스마트팜이라 해가지고 너희들 생각해봐. 너희들 신세대가 혹시 요새 젊은 사람들 혹시 너희들 농부하는 사람들 많다 생각해? 어때? 없어 얘들아. 귀농한 사람 없어 얘들아 요새. 그럼 누가 해야 될까 그걸? 뭐긴 뭐야 인공지능. 스마트팜은 어쩔 수 없이 발전할 수밖에 없어요. 스마트팜 뭐냐면 진짜로 이 비닐하우스 안에서 물 제때 나오게 호수 알아서 나오게 만들고 영양소 옆으로 나오게 만들어놨어요 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뭐만 하면 돼? 이것도 똑같이 그냥 따기만 하거나 아니면은 다른 것도 요새는 다 그 기계로. 한번 쌤이 나중에 너네 보여줄게요. 실제로 그 뭐지? 쌤 친척 중에서 친척의 할머니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농부지만 정말로 손 하나 까딱 안 대고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럼 어떻게 할머니가 어떻게 돈을 버냐면 그러니까 초창기 비용이 많이 들어가. 얼마 들어간지 얘들아? 농부 가는데 놀라지 얘들아? 10억 들어갔어요. 쩔지? 10억 얘들아 엄청 큰 돈이야? 근데 진짜로 얘들아 그 할머니 대단한 게 뭔지 알아? 진짜 그 할머니가 나름 예전에 좀 나는 예전에 좀 과학이나 수업 좀 공부했나 봐. 그래서 그 할머니가 항상 하는 말이 있어. 뭐라 말하냐면 이렇게 말을 해요. 자기는 지금 이 순간에 돈을 벌기 위한 게 아니고 나중에 내가 노동을 하지 않아도 돈을 버는 시스템 만들고 싶대요. 오 할머니 좀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할머니한테 좀 칭찬했어요. 할머니 좀 괜찮은 것 같다고. 근데 실제로 그거 투자해가지고 매년 실제로
몇천만 원씩 수익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10억 금방 벌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요새는 스마트팜 한마디로 인공지능과 한마디로 사물 인터넷 그거를 LOT라고 부르는데 요새는 그게 많이 발전하고 있다. 쌤이 말하지만 너희들 딱 20년 뒤에 쌤도 그때 늙지 하겠지만 20년 뒤에 너희들 쌤이 딱 말해주지만 다 전기차로 바뀔 거고 핸들 없어질 거고 그리고 로봇이 진짜로 우리 집에 있을 수 있어요. 20년 정도 기다리면. 쌤 그렇게 생각해요. 로봇은 한 30년 더 걸릴 수 있거든. 근데 핸들은 다 떼질 거고 분명 핸들이 있는 사람이 나중에 불법일 거예요. 왜냐면 우리 인간이 보통 사고를 많이 치잖아. 맞지 얘들아? 그래서 얘들아 우리 한 3, 40대 한번 기대해 봅시다. 3, 40대. 알겠지? 오늘 여기까지만 마칠게요. 얘들아. 다음 시간에 얘들아 이거 마무리하고 이제 통합과 거의 끝났단 말이야. 이제 앞에 거 맨 앞에 거 다 안 했단 말이야. 근데 그 맨 앞에 거 그 공룡 멸종한 거 그것만 하고 이제 끝낼 거야. 들어왔네 들어가들 신생대, 고생대 들어왔어. 중생대, 주라기공 들어왔어. 주라기공 그것만 하고 이제 끝낼 거야. 그게 딱 마지막에 배우는 거거든. 순서가.